1월 8일 수요일 잠금 해제 출발합니다.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1% 넘는 낙폭을 보였고 특히나 국채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려감을 가지고 오늘 시장 문을 열었는데요. 양시장 오늘 하락 출발했지만 그래도 장 초반에 상승하는 힘이 조금 확인이 되면서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도 소화를 했고 이제 LG전자의 실적 발표만 앞둔 상황인데 이러한 흐름을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 특히나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대표님과 함께 잠시 후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그 전에 지금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머니맵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양 종목이 좀 흐름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기대치에 밑도는 성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반영이 이미 되어 있다라는 흐름에 1% 넘는 상승폭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의 낙폭은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1.38%가량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2.07%, 이오테크닉스가 3.44%라는 강력한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어떠한 성적을 내보내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단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강부합권, SK에너베이션이 0.98%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단에서 유한양행의 강세가 확인이 됩니다. 지금 12%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 초반에 비해서 더 강력한 힘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힘을 이어가게 될지 개별 이슈에 대해서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 1.53%, 셀트리온은 0.76%의 강세를 보인 데 비해서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가 2%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 시장 안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장 초반에는 조금 강력한 힘이 확인이 됐는데 현대차의 낙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나 장 초반과는 달리 하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조선해운단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 체크가 됩니다. HD현대중공업 2.25% 상승하고 있고요. HD한국조선해양, HMM 역시나 각각 0.22%, 0.69%의 상승폭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0.24%, 1.16%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 머니맵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흐름을 체크해봤다라고 한다면 종목에 대한 특징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는 오늘 CMS 지난 종목을 먼저 리뷰해보면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점에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12월 18일에 살펴봤던 종목입니다.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23.8%라는 상승률을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 소폭의 강세가 확인됐는데 지금은 좀 주춤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또 CES 연결해서 이 AI 인공지능, 특히나 로봇 관련주를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까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CMS 기세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협동 로봇 관련된 쪽으로밖에 한계를 보일 수가 없고 우리 걸어다니는 로봇들 보여주는 거 아직 없다. 다 바퀴 타고 다닌다. 뭐 이런 쪽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그중에서 협동 로봇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로봇을 한 개가 아니라 뭐 100개, 뭐 500개 이런 쪽을 다 제어하는 제어 기술이 중요하다라는 쪽에서 CMS의 강점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벤트가 하나 끝났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한국 증시의 입장은 한번 모멘텀 강화될 때와 그게 이제 약간 좀 물 빠질 때는 또 차이가 좀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CMS를 바라보는 시각은 또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뭐 마찬가지로 또 그때 모빌리티에 또 AI가 탑재돼서 나오는 로봇 이런 관련된 쪽에 어제 분명하게 또 보여줬던 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주가라고 봐야 되겠죠. 엔비디아도 CS2025에 열심히 앞으로 할 거를 보여줬지만 항상 그때는 미국마저도 세론이 나오는데 그 관련된 쪽에 대한 동향들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약간 한풀 죽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지금 추격 매수하는 관련된 섹터들을 지금 추격 매수 막 비중 늘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익권이시다. 그러면은 좀 줄였다가 다시 자리를 차지하시는 걸 보는 게 어떨까라는 쪽에서 지금은 일단 생각했던 모멘텀이 좀 줄어드는 단계 그런 쪽으로 대응하시고 아마 나머지 또 보니까 여전히 올해도 내내 AI 관련된 쪽에서 얘기는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핵심은 한국 업체들도 어떻게 하면은 거기 걸맞출 수 있는 업체들이 없나 그거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기술은 다 해외에 있는데 그쪽에서 주도를 하는데 국내는 어떤 쪽으로 이렇게 맞아가느냐 그거는 계속 또
저희 잔금 해제에서 계속 또 종목들을 말씀하는 게 맞는 거겠죠? 네, 그렇죠. 네, 인정 좀 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로봇 관련주 참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우선적으로 시베스 같은 경우에는 수익 있으신 분들 수익 실현하시고 좀 차분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긴 관점으로 이 섹터 전반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 집중하면 좋을지 바로 잠금 해제 열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집중해 볼 종목은요. MNC 솔루션입니다. MNC 솔루션이 지난해 마지막 IPO 대여였는데 주가의 흐름을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지 아무래도 방산 측면에서 기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방산 모멘텀, 이제 또 트럼프 수혜주로 단연 크게 꼽히고 있는 게 이렇게 방산 섹터일 텐데 지금 MNC 솔루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신규 상장주지만 괜찮다라는 관점 쪽에서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MNC 솔루션이라고 하게 되면 잘 모르시고요. 예전에 두산 쪽에 있었던 회사죠. 예, 두산 하니까 조금 좀 껄끄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 말고 회사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 12월 달 상장됐고 예전에 두산에서 물적 분할돼서 나왔던 두산 모트롤을 하게 되면 아실 겁니다. 모트롤로 갔다가 이름 바뀌어서 다시 나왔던 이런 모습들로 보는데 가장 핵심적인 쪽이 구동장치죠. 구동장치 쪽에서 유압식, 기압식 이쪽에 대해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고 이렇게 되면은 구동장치 쪽에서 약간 압력을 가하고 이제 어떤 그 기계적인 장치 쪽에서 완화되고 하는 과정 쪽에서 지상무기, 유도무기 그리고 또 거기다가 해상, 항공, 우주까지 다 섭렵할 수가 있는 쪽입니다. 요거까지 다 확인돼서 성과를 보여주는 모습들이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쪽에서 실적은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실적도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고요. 이 방산 내에서도 좀 모멘텀이 많이 확인이 됩니다. 구동장치를 만드는 회사인데 지상, 해상까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량의 증가로 두 번째 키워드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K방산 전반적으로 2022년 기점으로 수주가 좀 탄탄한 상황인데 지금 잔고 추이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K9 자주포 쪽에 들어가는 유압식 또 구포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 안에서 뭐 사람들이 영차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장치 쪽으로 들어갔었을 때 중요한 어떤 구동장치다라고 보셨으면 구포 이렇게 움직이고 왔다 갔다 좀 앞으로 당기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포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변화 보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레이저 무기 관련된 쪽에서도 초정밀 구동 장치를 같이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성과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레드백이죠. 하나 디펜스에서 들어가는 레드백 쪽에 들어가는 현수 장치 개발했고 우주 발사체 쪽에서 들어가는 자세 딱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부분들 생각하게 되면 아마 모멘텀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가지고 수주로 이끌어내기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재작년 말 2023년 말에 수주 잔고가 5,700억, 작년 말은 1조 원대로 추정합니다. 2배가 늘었네요. 그만큼 성과를 내서 국산화했던 부분들까지 확인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다 실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게다가 공급하는 업체들이 수출을 잘하고 있으니까 나온 수출 비중도 50%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단순하게 한정된 방산 부분의 내수 쪽으로만 바라봤던 부분들이 수출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런 쪽에 대한 변화까지 기대한다. 그러면 앞으로 할 일이 좀 많은 회사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수주 잔고 체크하면서 실적 변화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망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특히나 확인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성적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미래에 더 기대를 걸어볼 만한데요. 세 번째 키워드를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NC 솔루션, 계속해서 대표님께서 실적에 대한 언급을 살짝 해주셨어요. 네. 지금 성장률을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실적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직 나오진 않았죠. 근데 지금 매출이 2,80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50%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이 345억, 60% 증가하는 모습들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성장세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IPO를 신규 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기조가 꺾일 것이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수주 잔고 꾸준히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는데 시총이 지금 현재 한 4,600억 가까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 350억 정도 전망하는 것 치고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쪽으로 방산밸류 아직 그렇게 많이 받은 거 아니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걱정하는 게 그거죠. 이제 보유소 부담 이쪽을 보게 되면
일단 최대 주주하고 우리 사주가 1년간 보유 예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떤 부담은 그렇게 크진 않지 않나 라는 쪽에서 아마 두산하게 되면 제가 자꾸 생각하는 게 그룹사 관련된 예전 물량들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보는데 그거는 최대 주주 쪽에서는 영향을 적게 받는다라는 쪽에서 그와는 다르게 이제 실적 가지고 계속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들을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탄탄한 수주 잔고에 꾸준한 실적 성장세까지 그렇다면 지금 가격 메리트가 어떨까요? 목표 가격 얼마 잡아볼까요? 네, 지난번에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 들어오다 보니까 네, 그렇게 크게 평가를 못 받고 쭉 밀리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는 과정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한 53,500원대가 1차 저항이 좀 있긴 한데 그 부분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돌파하게 되면 한 6만 원대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만 6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MNC 솔루션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6천 원에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살펴볼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종목 바로 잠금 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양전기공업입니다. 지금 전기, 전구 관련된 기업인데 조선 모멘텀에 방산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기대가 상당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뭘로 잡아볼까요? 단연 또 이렇게 조선 업황을 잡아주셨어요. 이 조명 부분에서 선박용 조명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기대가 더 되는 기업인데 또 조선이 요즘 흐름이 워낙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조선 방산 게다가 센서까지 다 갖추게 좋은 되면 게 다 있네요. 예, 이거에 대한 성과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꾸준히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는 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요즘 조선 쪽 좋다 보니까 조선 기자재 종목들 찾기에 혈안이 돼 있죠. 저희도 한 1, 2주 전에 했던 게 세진중공업 뭐 이런 거, 잘 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변화도 갖출 수 있을 만한 게 뭐 없을까라고 봤을 때, 지금 선박용 조명 등 기구라고 하게 되면 이거 돈 얼마나 벌어?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선박에도 보면은 그냥 통통배가 아닙니다. 그렇게 큰 배에 들어가는 조명 쪽을 담당한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성과는 나올 수 있겠다고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또 전자 시스템 전기 배전반 이런 쪽도 배 쪽에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무시 못하는 부분들이겠죠. 게다가 또 알려지진 않았지만 수중 로봇 같은 경우도 있고 압력 센서 이런 쪽까지 다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조선업 사이클이 커지면서 나오는 Q 확대가 나온다만 가지고도 충분히 조명 매출로 매출의 한 절반 정도는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작년에 보니까 이쪽도 수주 잔액이 630억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늘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업황에 대한 기대를 그대로 같이 반영되면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본업도 잘하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선박용 조선 생각보다 더 범위가 넓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얼마나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까?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방산 모멘텀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K방산 힘을 얻으면서 매출 성장세가 좀 탄탄하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방산 쪽에서 요즘에 비츠로셀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1차 전지 쪽에 축전지 관련된 회사 요즘 주가가 저 위에 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가 자회사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한국특수전지인데요. 이 방산 매출이 100%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실적 변화들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쪽도 보여지고 있고 특히 해군 쪽에서 들어가고 있는 통신체계 관련된 쪽에서도 충분히 성과를 낸다라는 쪽에서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인 잠수정 이게 해발이 아니죠. 심해 6,000m까지 내려가는 무인 잠수정을 개발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쪽들이 모멘텀이 되게 되면은 뭔가 또 이제 자꾸 이게 뭐 조사용으로도 쓸 수 있겠지만 방산용 군사용으로도 쓰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또 하나의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들도 하나 기대감으로는 삼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에 새로운 기대감까지 더해주는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양전기공업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또 이제 자동차용으로 ESC 센서를 잡아주셨어요. 정말 좋은 모멘텀이 다 섞여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ESC 센서 측면에서는 어떤 두각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네, 이쪽이 생각보다 빨리 크고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처음에는 매출이 별로 몇십억 대밖에 안 잡혔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이게 압력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자동차 쪽에서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그리고 또 브레이크와 엔진의 중력을 조절한다. 뭐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미끄러졌을 때 그걸 바로 차체를 잡기 위해서 나오는 시스템 쪽에서 나오는 센서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나쁘지 않다. 이쪽이 성장하는 부분들이 지금 매출 추이를 보게 되면은 2019년도에 34억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228억, 연평균 40% 이상씩 성장하고 있네요. 이런 쪽들이 계속 또 자동차 쪽에서 안전장치로 달리기 시작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계속 또 추가로 확보가 될 수 있을 때마다 또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크겠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빠른 성장 추세까지 탑재한 기업입니다. ESC 센서의 부가까지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양전기공업 목표가는 얼마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실적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이제 꾸준히 좋아질 텐데 거기다 한 PBR 기준으로 0.5배, 거기다가 선행 PER로는 8배 정도까지 하게 되면 뭐 괜찮죠. 아직까지 그렇게 비싼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이 가능하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일단 지금 부분 쪽에서는 지난번 고점대가 나왔던 부분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한 17,000원대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손절가는 12,000원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직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는 지점으로 보여집니다. 목표가 17,500원, 손절가는 12,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좀 유의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